2시가 되었으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지금 참석자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지? 디벨로퍼 대부님, 제이햄님, 황소정님, 유상현님, 황소연님, 유정성님, 안치현님 7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데뷔 2020 글레이스 온라인 부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소개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희 글레이스는 네이버 안에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 작은 회사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스의 줄임말로 이제 글레이스라고 합니다. 저희 글레이스는 크게 플레이스 예약 그리고 지도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백엔드 분들 모시고 진행을 했고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메인 언어로 프론트엔드 개발 혹은 풀스택 개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조직에서 하는 일과 기술 스택에 대해 들어보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하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짧게 소개할 때 패널분들 각각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플레이스 예약 주문 플랫폼 개발하시는 정상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서비스 개발팀 리드하고 계시는 윤영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영재입니다. 네, 영재님이 발표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플레이스랑 라인 코노미 개발팀 리드하고 계시는 강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이광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과 기술 스택 먼저 소개를 시작할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인사한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 상훈님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글레이스에서 예약과 주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훈입니다. 저희 예약 앤 주문 플랫폼에서 담당하는 일은 그대로 예약과 주문인데요. 네, 네이버 예약이 연동된 곳이라면은 뭐 공연이나 식당, 펜션 등 굉장히 다양한 한 50개 정도 되는 업종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스마트 주문을 오픈을 해서 이제 예약뿐 아니라 메뉴 주문 같은 것까지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브랜드 단위의 스마트 주문을 오픈을 해서 이제는 스타벅스나 뭐 KFC 등 대형 프랜차이즈도 주문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이처럼 저희 예약앤 주문 플랫폼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이 많이 엮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숙소 예약을 한다든지 공연 예매를 하거나 요새는 공연을 보기가 힘들죠. 아니면은 뭐 카페 테이크아웃 주문이라든지 사용자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사업주 페이지도 있는데요.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사업주 페이지인 파트너 센터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업주가 뭐 카페 사장님이라든지 식당 사장님이 간편하게 예약과 주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이나 뭐 메뉴 설정, 그리고 지금 되게 작게 이미지가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데 뭐 방문자 통계, 리뷰, 뭐 고객 관리 같은 거를 파트너 센터에 이제 싹 다 집어 넣었습니다. 네. 그 업장 관리의 대부분을 파트너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나 아시아권 시장의 예약과 주문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써 있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가 쓰는 기술 스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자 페이지와 사업자 페이지가 이제 두 벌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이용자 페이지와 사업자 페이지는 모두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태 관리는 이용자 페이지에서는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액트 커스텀 훅으로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자 페이지에서는 리덕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은 이용자에서는 아폴로를 도입을 했는데요. GraphQL이라는 게 저는 여기서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페이지는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폴로 도입을 못했는데요. 요것은 나중에 목표 과제로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DB는 몽고DB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는 코어를 쓰고 있고 사업자는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를 드리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 장소 관련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화면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핵심 역할은 사용자가 이제 쉽게 장소를 검색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잘 찾고 그리고 이제 찾고자 하는 장소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플레이스가 이제 노출되고 있는 환경이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든 PC에서 이제 검색을 하든 네이버에서 검색을 장소 관련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저희 페이지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1시에 이제 제가 발표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지도 앱에서 검색 결과도 저희가 이제 웹뷰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PC 지도 검색 결과도 보시면 이제 이 비슷한 화면이 이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이프레임 영역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도 이제 앞에 상호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타입스크립트 웹 풀스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노드.js를 사용한 지는 꽤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 5년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네, 저희가 대대적으로 리팩토링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리팩토링을 하면서 코아로 이제 웹 서버를 띄우는 걸로 넘어왔고요.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코아로 넘어온 거는 익스프레스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든 거기도 하고, 네, 좀 익스프레스가 지겨워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거 써보자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싱크 어웨이를 미드웨어 레벨에서 바로 지원을 해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도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리팩토링 하면서 모든 컴포넌트를 다, 네, 펑셔널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훅 사용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컴포넌트도 뭐죠? 캐치? 에러 바운더리 하는 것만 이제 클래스로 아직 남아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래 REST API에다가 리덕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작년 이제 리팩토링 하면서 GraphQL에 네, GraphQL을 사용을 하고, 네, 아폴로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리덕스를 아폴로 클라이언트가 대체를 하고, 네, 서버에서는 아폴로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환경은 쿠버네티스에다가 이제 도커를 네, 이미지 컨테이너를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DB로는 네, DB까지 넣으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 빼긴 했는데 DB로는 이제 몽고DB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엘라스틱서치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무래도 이제 검색 트래픽을 받다 보니까 캐시 레이어가 좀 필요해서 캐시 레이어로는 이제 레디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일님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플레이스랑 라인코노미 담당하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대학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제가 일본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 서비스를 한다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재택근무를 해서 기르고 있는 거고 한국인입니다. 네, 저희 조직이 이제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플레이스라고 저희 조직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식당이랑 그다음 뭐 미용실, 숙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각 업종별로 자세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려고 서비스를 키워 나가다가 이제 그걸 이제 외국까지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까지 진출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향으로 이제 마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좀 더 유저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 서비스가 마이 플레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면 지역 가이드라는 걸 아마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구글에서 뭐 저희가 외국 가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하고 나오면은 어느 식당 방문했다고 리뷰 써달라고 구글이 알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며칠 지나면은 엊그저께 갔던 그곳 괜찮았나요? 이렇게 구글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글과 다르게 이제 저희는 좀 더 그 유저에게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한국으로 약간 한정지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영수증이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많이 할 때는 인터넷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결제 정보가 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분석하기가 쉬운데,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아직 저희가 QR 결제 같은 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결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사용자들이 현금을 쓰든 카드를 쓰든 영수증을 발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영수증을 찍어서 OCR로 인식을 해서 그걸 데이터화 시키면은 사용자들의 결제 내역도 분석하고, 또 이 사람이 진짜로 그 가게에 방문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보다 더 정확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수증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영수증을 찍어서 저희 쪽에 들어와서 카메라로 찍으면은, 아, 어디 어디에 방문하셨네요. 뭐 이런 메뉴를 드셨네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리뷰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리뷰를 앞에서 예약해서 뭐 하고 계신 서비스처럼 예약이나 스마트 주문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리뷰와 합쳐가지고 방문자 리뷰라는 것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마이플레이스 페이지에 들어와서도 내가 썼던 리뷰, 내가 갔던 곳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좀 전에 영재님이 소개해주신 플레이스에 가서도 어느 업체의 방문자 리뷰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실제로 거기서 뭐 현금을 냈던, 카드를 냈던,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썼던 이제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처음에 저희가 플레이스를 할 때는 블로그, 카페 같은 데에 이제 정보에 의존을 했는데, 그곳의 정보들은 아무래도 이제 점차 좀 오염이 되고 있어요. 워낙 업주들의 생업에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각종 홍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플레이스의 방문자 리뷰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뭐 업주나 사용자들한테 이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희 화면을 간단하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가 갔던 방문 이력들, 뭐 어느 곳에 가서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이 쭉 남고, 그다음에 제가 썼던 리뷰들이 모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트나 뭐 서울, 뭐 카페,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추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점차 이제 사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마이플레이스 서비스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성장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의 시야는 좀 한계가 있나 봐요.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수치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모든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영수증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유저가 한국에 뭐 한 2천만 명이 된다 하면은 그 중에 이제 계속 10,000명씩이 저희 마이플레이스 서비스로 넘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루에 약 70만 건의 방문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영수증도 포함이고 예약, 주문도 포함이고요.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약이랑 주문이 아마 한 15만 건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영수증이에요. 생각보다 영수증이 되게 많고, 또 저희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은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뭐 마트,
마트에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장 보는 것,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에서 결제하는 것.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같은 애호박을 사더라도 동네 여러 마트마다 다 가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쌓고 있는데 나중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뭐 새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걸 또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만 개의 방문 인증 중에서 또 그 방문 인증을 통해서 일부가 리뷰로 쌓이는데 그게 하루에 약 50만 개의 리뷰가 쌓이고 있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별 몇 개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한 많아봐야 1000개 정도의 리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가게에 다양한 리뷰가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트래픽이 소화되고 있는 서비스고 제 경험이나 아니면 듣는 것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트래픽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내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쿠팡 빼고요. 근데 쿠팡은 뭐 쇼핑몰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라인 코노미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라인 코노미는 네, 뒤로 네, 감사합니다. 라인 코노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을 들으셨던 플레이스랑 마이 플레이스를 합친 건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일본에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본은 네이버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라인의 브랜딩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보면서 아실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있는 회사, 네이버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의 업무를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 진출한 지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이제 성장 단계이고 이게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은 라인이 점유율이 높은 뭐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의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은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 일본어로 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제 신주쿠 파스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신주쿠에 맛있는 파스타 메뉴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 메뉴들의 별점이나 그 메뉴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메뉴를 중심으로 이제 어느 가게를 갈지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장소를 검색하는 거죠. 한국처럼 신주쿠 파스타 맛집이면 어떤 곳이 가장 점수가 높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곳이고 한국과 비슷하게 뭐 방송 정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게인지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한국은 보통 별점이 한 4점이 4.5가 넘어야 보통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게 국민성의 차이인지 몰라도 별점이 상당히 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첫 번째에 있는 가게가 3.9점이에요. 지금 약간 이미지가 흐린데 3.9점인데 이걸 이제 이런 차이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다른지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서비스를 다 여러 나라에다 동시에 뿌리고 싶은데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개발에 녹이는 것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업체의 상세 정보인데요. 뭐 상점의 이제 뭐 영업 시간이나 주소, 메뉴 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과 좀 더 다른 점은 여기는 SNS의 요소를 더 저희가 넣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점차 SNS를 포함시키긴 하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트위터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있는 것도 이제 특이한 점이고 인스타그램도 저희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SNS 요소에 대한 유저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지고 SNS 요소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팔로우한 유저들이 리뷰를 쓰는 것, 그리고 어느 장소에 방문했는지, 또 유저가 자기가 쓴 리뷰들을 쭉 모아서 테마리스트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나고야에서 갔던 여러 카페들을 쭉 모아서 보시면 굉장히 리뷰를 자세하게 썼죠. 한국은 약간 이제 별점에 주로 중심을 주고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는 않으시는데 일본은 메뉴 하나하나마다 리뷰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서비스 방향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런 사례이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또 서비스의 방향성을 약간 바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제 여러 나라의 서비스를 하게 되지만 각 나라의 사용자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두는 형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술 스택은 따로 장표를 안 만들었고요. 앞에 저희 글레이스 CIC는 거의 다 기술 스택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술 스택의 대부분의 선정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뭔가 안정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마이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워낙 커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원하는 걸 좀 빠르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저 풀이 많은 기술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선택한 기술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통일하는 것,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뭐 그래프QL을 사용을 해서 이제 API의 추가 개발을 줄이는 것 등등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아젠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같은 글레이스 내에서도 이렇게 FA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제가 채팅창에 에스커스 링크 단축 URL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질문이 지금 꽤 쌓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모아가지고 맨 뒤에서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공통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 1, 데이 2, 데이 3 다 똑같아요, 질문이. 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새로운 기술 학습 방식. 이거는 제가 상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다른 아예 분들 이제 찍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면 그냥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상우님. 일단 새로운 기술 학습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예약 이용자 페이지 개편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아폴로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 전까지는 아폴로 뭐 그래프QL도 다뤄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각자 스터디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각자 특정 파트를 이제 굉장히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춘천 커넥트 원에서 모여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사용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큐먼트를 보면은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지를 먼저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 같이 각자 파트별로 나눠서 나중에 취합을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마다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른 팀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팀은 어떤가요? 강일리?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부서에 적응하는지도 사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입 개발자를 뽑으면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술을 습득을 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익히는 방식을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저희가 요점을 찍어서 이 문서, 저 문서, 그리고 순서를 이제 알려서 이제 보시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중간중간에 본인 스스로 이제 주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드려서 그 이후의 학습 과정을 좀 더 보정하는 형태로 신입분들한테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학습을 했다. 그럴 때는 보통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독하고 계시는 이제 이메일 리스트에서 받으신 정보도 있고 하면 이제 보통 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뭐 업무를 그런 것도 다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구나 리서치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을 그걸로 설득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구글 검색 최적화를 많이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각자 이제 분량을 나눠서 그럴 때는 학습을 했었고요. 각자 분량을 나눠서 학습을 한 다음에 하루씩 하루씩 이제 끊어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전체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개발자 외에 기획자나 다른 마케터 이런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영재님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강일님이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일단은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스터디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생소한 분야를 다 같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거는 이제 배포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자 다 배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터디를 그냥 팀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강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적용을 하고 싶은 분이 먼저 보통 플리캐스트를 올리죠. 플리캐스트를 올리면 이제 그거를 보고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게 코드에 들어가고, 어떤 코드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면서 익히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도입을 하자고 주장하셨던 분은 어쨌든 그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이 이제 코드를 올리게 되면 그분이 이제 PR도 좀 리뷰를 좀 잘해주시는 거죠. 리뷰를 통해서 또 다 같이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이거는 영재님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영재님 대답해 주세요. 네,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력이 중요하죠. 실력이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희 팀에 얼마나 잘 맞는 분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어, 이게 이슈를 그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등록이 돼요. 기획자분들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 이슈를 누가 이제 너 이거에 이거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이제 땡겨가서 풀 방식으로 땡겨가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도성이 있는 분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주도성이 있으려면 개발을 확실히 좋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좋아하면서 주도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도 저희는 좀 많이 적용을 하고, 뭐 생산성이 이제 높아진다던가, 확실히 성능이 좋아진다던가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술 학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열려 있는 분, 이런 분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 학습에 있어서 계신 분. 강일님도 비슷하시나요? 면접 때 가장 뭐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나 뭐 이런 것보다도 면접 과정에서 이제 좀 모르는 거는 빠르게 질문하고 포인트를 잘 집어서 질문하셔서 바로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는 질문을 던지고서 답변 못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대화하는 거거든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지,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과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면접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지 않고 이제 가만히 혼자 일을 하시다 보면 더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그래가지고 좀
서로 대화가 잘 되는 분, 커뮤니케이션을 물어서 물론 모든 걸 물어보는 그 뭐라 그러죠? 프린세스는 핑거 아니 프린세스, 핑크. 아니지만 이제 굳이 돌아갈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물어서 그죠. 듣고서 야 하시는 분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호님도 비슷하시네요? 상호님은 네, 어떤 걸 저도 가장 중요해요? 동일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인턴 면접을 주로 봤는데 면접 볼 때 이제 손 코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잠깐 뭐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틀렸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힌트 같은 거를 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면은 이제 캐치를 하고 바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음?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를 푸시는 분도 좋지만은 약간의 힌트를 드려서 그거를 캐치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분을 더 되게 괜찮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문제를 그냥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부러 연기를 하진 않을까요? 그 혼자 막 풀면 약간 그 문제를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답을 맞아요. 알아서. 네. 그죠? 그런 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이제 면접 때 보통 이제 사용한 기술들이나, 그러니까 경력 면접이면 보통 사용한 기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결국 이력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질문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사용 경험을 묻는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해를 하고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도 계속, 특히나 이제 FE 쪽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술들 어느 걸 선택을 하고 어느 거를 따라가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 기술이 왜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기술도 뭐 숙련도가 낮더라도 금방 이제 잘 쓰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 이런 것까지 써봤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술이 이제 왜 나왔고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켜준다,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 잡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꿀팁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원격 근무 환경.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계속 그 단계 바뀌면서 원격 이제 하도록 재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강일님부터. 강일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뭐 원격 근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하면서 팀이 꾸려졌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코로나가 한 3월부터 좀 심각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원격 근무 뭐 주 한 3, 4일 진행하다가 좀 심해지면은 전체 원격 근무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원격 근무 하시면서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은 확실히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이 훨씬 잘 되고 더 안정적으로 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원격 근무가 마냥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이 잘 돼서 좋은데 이제 일과 삶의 구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이걸 잘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 너무 번아웃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잘 이제 본인이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약간 심리적인 그런 환경이고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도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개인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는 좀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지 이제 면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회사 장비를 가져다가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무용품,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사에서 지급이 되진 않고 대신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형태인지 좀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최근에 저희 뭐 회사에서 쓰는 비싼 의자 또 좀 싸게 사서 집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회사에서 쓰고 있는 책상이 굉장히 넓고 좋은데 그 책상을 그대로 이제 집에다가도 구매해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요. 약간 외로울 땐 있죠. 저희가 가끔씩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사실 이제 매일 만나는 건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커피 한잔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보태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원격 근무 환경 대해서? 저도 얘기할게요. 네. 네, 강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 환경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먼 밀러 의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과 후로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 의자 집에 이제 놓고 나서는 출근을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원격 인사과가 듣고 근무 있는 건 아니죠?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팀도 이제 원격 근무 많이 하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저희 팀 중에 이제 한 분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출근일이 10일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팀 간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걱정이 좀 있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이제 1시간 정도 그 화상 티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격주로, 그러니까 다른 격주죠. 다른 격주로는 이제 그런 업무 관련해서 아니면 뭐 업무 관련되지 않더라도 공유할 거 있으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것 통해서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얼굴 좀 화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클레이스 조직이 사실 조직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조직 문화는 그 리더 문화랑 거의 동일한 말이잖아요.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화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일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실 때 승랑님이 이제 저희 개발 전체 리더를 맡고 계신데, 승랑님이 이제 그런 자율과 책임을 되게 강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택 시작하기 전에 이제 책임 근무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미 좀 근무 시간이 되게 자유로웠죠. 저희는 근태 관리도 따로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업무만 하면 된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런 부분이 원격 근무 환경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네, 오히려 일을 더 하면 좀 더 하는 부분이 있지. 네,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일을 좀 끊어내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들은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승아님에 대해 궁금하시면 내일 세션 참가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조직 장점. 조직 장점 뭐가 있을까요? 상훈이 개발 팀원으로서 조직 장점 뭐예요? 조직 장점은 많죠.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적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되게 옛날 코드들도 이제 뭐 버전업이 되면 바로바로 버전 올리고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왔다 하면 서로 공유를 하는 문화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강일님이나 영재님은 지금 리딩하고 계신 입장에서 약간 조직 장점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누가 사실 먼저 얘기할까요? 장점은 예, 음.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거라서 이제 제가 뭐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와닿을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가 OCC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도 네이버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나가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퇴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오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각자가 생각하는 장점이 뭔가 있으니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분위기를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 각자가 만족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그게 큰 변화를 통해서 바뀌면은 사실 이제 왜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 이유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 약간 믿고 들어와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동료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동료 기획자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적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네이버 전체에 적용되는 거기도 한데 특히나 이제 저희 그 그레이스 조직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까 이제 공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 새로운 게 나오면 알아서 정리해서 공유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어도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뭐 관심도 갖게 해주는 부분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때 사실 좀 두렵잖아요. 이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과연 서비스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어야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개발적으로도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동료를 또 믿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뭐 동료들이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강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풀스택을 쓰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아까 쿠버네티스부터 해서 이제 서버 GraphQL에다가 뭐 리액트까지 해서 이제 쭉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되게 많은데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동료분들 중에 각자가 이제 좀 더 잘하는 업무 분야들이 이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두루두루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PR을 올리면 풀리캐스트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리뷰를 해주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게 저는 조직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한 명이 잘하는 락스타보다는 이제 협업이 더 중요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아까 영재님 대답과 비슷한 건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기술 스택 선정 방식이 아까 영재님이 말해 주셨잖아요. 막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먼저 손들어서 이제 막 제안을 하고 PR 리뷰 해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아, 네, 기술 스택, 사실 저희는 작년 이제 리팩토링 할 때 이 과정을 한번 거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거를 리팩토링 하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거를 그대로 가져갈 거고, 어느 걸 바꿀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논의할 때 좀, 파트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랑 타이스크립트 있으면 각각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좀 정리를 해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런 노드 웹 서버를 올린다고 하면 뭐 익스프레스랑 코어랑 또 다른 대안 뭐 넥스트나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 좀 조사해서 또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조사해온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워크샵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이쪽 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방향이 잡히면 네, 그걸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쭉 한 방식이 있고요.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로 기술이 들어갈 때도 확실한 이제 근거가 있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과 그다음에 뭐 성능 관점에서 뭐 뚜렷한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학습 러닝 커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일단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상황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고 대신에 일단 언어는 네, 저희 쪽은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쪽으로는 좀 고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뭐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뭐 고나 러스트 이런 부분들 일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또 각자의 러닝 커브라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실제 이제 서비스 적용은 이제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죠. 네, 아까 사원님네도 그 춘천 가서 워크숍하고 막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겠네요. 못하죠. 네. 예약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거 스텝 도입할 일이 있었나요? 저희도 그때 이제 아까 정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진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팩토링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사실 뭔가 신규로 기술 스택 적용하는 게 없어서 아직은 없고요. 그때도 이제 모여서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 같이 파악을 해 놓은 뒤에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Q&A 답변할게요. 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좋아요. 저희 아마 채용 공고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주도성이랑 그다음에 호기심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도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함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도성을 가지려면 정말 개발을 좀 좋아해야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 서비스에 대한 또 애정이 있어야지 사실 주도성을 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도성이 있으신 분이면 네, 그 애정 때문에더라도 어느 환경에서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호기심. 네, 이 개발자가 사실 개발만 잘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분야에만 이제 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루두루 좀 알아야지. 특히나 저희는 이제 풀스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각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네, 뭐 기술 부채가 이제 쌓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장도 하면서 네, 생산성도 네. 높이고 네, 그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그런 호기심을 또 이제 주변에 공유하실 수 있는 분, 네, 이런 분이면 사실 제일 좋죠.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강일님이나 상욱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약간 네, 물론 영재님이 말씀하신 적극성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건데요. 좀 코드 리뷰를 남한테 지적 잘하는 사람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적이라고 하면 약간 제가 단어를 잘 못 쓴 것 같은데 지적이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생산적인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생산적인 개선점 제안. 네, 제안. 근데 제안은 너무 또 약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코드 리뷰할 때 보통 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가감 없이 개진하실 수 있는 분이 좋은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가끔 이제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때는 좀 더 알아보고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이렇네요 하면서 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사실 상관이 없고요. 1년 차건 10년 차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저희가 연차가 높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달라가지고 얻는 정보의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의견을 잘 주고,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아, 뭐야, 연차가 낮은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이런 사람은 안 되고요. 만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아, 이 사람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걸 이제 본인 실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분, 예, 이런 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코드 리뷰할 때 네. 저희가 서로 잘 리뷰가 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드 관심이 있는 사람. 네.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죠? 상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끈기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코딩 하다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삽질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뭐 구글링도 할 거고 이것저것 테스트 이것저것 적용해 보면서 테스트도 할 텐데 약간 끈기 있게 끝까지 삽질하는 사람이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뭐 저도 약간 삽질 많이 하는 케이스라서 약간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삽을 열심히 팔 사람. 같이 삽질을 할 사람 구합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 에스커스에 올라온 거 같이 보면서 훑어볼게요. 이거 지금 화면 공유가 될까요? 사장님이 잠깐 화면 공유 바꿔드릴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창에 걸리죠. 그렇죠. 네. 보인다. 보이시죠? 화면. 네. 네. 또 방금 몇 초 전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홀스텍스의 업무를 보고 있는 신입인데요. 경력으로 지원하기 망설여지는 부분이 연차입니다. 연차가 신경 쓰이시는 분인가 봐요. 실서비스도 만들어봤고, 그냥 어느 정도의 자각은 연차가 부족해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답변 해주실 수 제가 있는 분인가요? 답변을 네네네. 드리면요.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뭐 넥스트를 얼마나 해봤다, 뭐 그래프QL을 뭘 안다, 타입스크립트를 뭘 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1년 차 때는 타입스크립트에 뭘 알아야 되고 2년 차 때는 뭘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경력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1년 경력, 2년 경력이든지 간에 이제 경력 그 기술서에다 쓰잖아요, 저희가. 몇 년부터 몇 년에 뭘 하고, 몇 년부터 몇 년에 뭘 하고 이렇게 써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면접관이 했을 때 본인이 잘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경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간혹 뭐 1년 차 분이 예를 들어 1년 차 경력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약간 애매한 게 뭐 네. 중간에 업무가 뭐 사수가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간단한 업무들을 하셨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경우라면 사실 저는 그러면 그게 경력이 우리 회사에 와서도 경력으로 발현이 될까? 그 경험이 뭔가 발현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백엔드를 3년 하고서 풀스택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 3년을 경력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를 물론 이제 개발이라는 게 백엔드건 뭐 프론트엔드건 사실 한 군데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그게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되지만 본인이 면접 들어가서 떳떳하게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은 내가 어디까지 해봤고, 대신 나는 이런 쪽을 좀 더 했다.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저는 경력으로 지원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네, 저기 좀 보충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연차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신입 기준으로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연차면 해본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님이 말씀드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결국 뭐 전공 지식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해서의 본인의 뭐 애정도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네,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시다가 경력으로 1년 8개월 차, 8개월 차에 지원을 하셨는데 네, 그분은 네, 이게 경력으로 옮기기엔 좀 애매해서 채용 전제형 인턴을 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일단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옮기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하게 되거든요. 3개월 동안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발휘를 할 수가 있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은 가능한 거니까. 네. 겁먹기보다는 네. 지원을 한번 해보셔서 한번 검증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백엔드 세션은 공략인지 궁금해요. 이거 어제여가지고 네, 내용 백엔드 세션 우리 저희 네, 글레이스 미디엄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리해서 올릴게요. 내용 네, 어제 세션. 그리고 다음 질문. 신규 개발의 치수가 아니라 기술 부채가 계속 쌓이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하시는지. 근데 답변이 달렸어요. 이거 왠지 강일님이 달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열심히 달았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저희는 공통화랑 리팩토링에 시간을 잘 쏟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강일님이 여기서 이제 최소 3년에 한 번은 네. 근데 아마 최대 3년 아닐까요? 최대 3년 안에는 최대. 그쵸. 그쵸. 3년에 한 번은 리팩토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계속 리팩토링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이라고 바꿔야겠다. 무조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포를 2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정기 배포를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제 그 맞아요. 배포 나간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업무가 아니라 이제 개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을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뭐 좀 묵혀놓던 이슈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팩토링 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개선하거나 이런 시간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런 개선 부분도 사실 팀 생산성과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저거를 비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올해 그 공적 마스크 대응을 그때 재택근무 환경일 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API 나오고 나서 12시간 뒤에 서비스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서비스가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네, 리팩토링이 작년에 잘 되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위에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네, 저희 조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크게 설득하지 않아도 이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개발 문화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까 개발 문화 설명했었나? 저희 Q&A 이거 전 세션에 따로 없었어요.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영재님이 댓글 달렸잖아요. 직접 담벼 드리는 시간. 네. 영재님이 하셔야죠. 아, 그래요? 저희는 손들면 하는 문화니까. 그렇죠. 네.
코드 리뷰는 네, 저희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코드 리뷰를 거치지 않은 네, PR은 사실 이제 머지를 못하게끔 일단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코드 리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PR은 되도록 이제 작은 단위로 끊어서 올리기를 계속 요청을 해요. 이게 단위가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변경된 라인이 200줄이 넘어가거나 이제 300줄이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리뷰어들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그 리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지지 않도록 좀 잘게 잘게 쪼개주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리뷰를 작성을 할 때는 리뷰어의 입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맞추는 작업을 네, 이 작성하는 사람이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코드 리뷰 처음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그 리뷰를 달고 댓글 다는 걸 되게 약간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적게 하려고 저희는 꼭 뭐 어떤 코드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처음 보는 뭔가 문법이 들어갔다던가 뭐 새로 보는 구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질문도 달면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또 공부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2주 간격으로 정기 배포가 나가고 있고, 네, 비정기 배포는 핫픽스로 이제 나가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매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모아서 뭐 하루에 뭐 여러 번 나갈 때도 있죠. 하루에 여러 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서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다 답변이 답변이 부족한 다 들은 부분은 것 네 달아주시면 네, 또 달아드릴게요. 이거 또 답변이 됐네요. 용재님이 하셨네. 리액트 컴포넌트 테스트 질문인데, 이거 깨달음 얻고 가셨어요. 네, 리팩토링의 저것도 좀 필요성을, 더 조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테이트 관리를 잘 하려면 스테이트가 이제 한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스테이트가 맞아요. 여러 거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두 개의 상태를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고 이제 어려운 코드가 되는데, 네, 그러면 스테이트를 쪼개고 그런 스테이트별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네,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나 이제 개발이 되게 복잡해지면 보통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땜빵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를 바꿀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부분이 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보충 설명까지 아주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개발 트렌드 파악 어떻게 하시나요? 개발 트렌드 파악 어떻게 하세요? 거의 뉴스, 미디움 쪽에서 글 같은 거 많이 읽기도 하고. 그죠? 미디움이 다 가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블로그 글들이 아마 가장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디엄에서 글을 몇 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읽다 보면은 이제 슬슬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미디엄이 좀 앱 아이콘이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눈에 안 띄는데 아주 색깔이 미디엄 왜 그렇지? 네,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디엄에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보통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소식은 그걸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랑 노드.js 뭐 이런 것, 아폴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공식 계정들이나 아니면 그거에 가장 큰 사용자들이 몰려 있는 그 뉴스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팔로우 해놓으셔서 메일로 계속 소식을 받아보셔야 사실 최신 업데이트 같은 거는 진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메일로 잘 날라오게끔 해두시면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좀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남들이 다 쓰고 있는데 내가 아직 안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볼 때, 뭐 주말 같은 때 한 번씩 보는데
네, 이거는 뭐 트렌드 파악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뭘 가지고 개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유튜브도 씁니다. 좋은 홍보의 팁이죠. 시간인 것 같은데 네이버 FE에서 FE 뉴스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몰랐어요. 엄선된 글을 지금 외부에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통해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사실 사내에서도 그런 사내 이제 공유하는 채널들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저희 조직 그 공유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핫하거나 좀 인기 있다 싶으면 누군가는 정리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던 부분이면 좀 관심 가지고 더 볼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뉴스레터를 좀 많이 구독을 해요. 뉴스레터를 많이 구독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여러 개의 뉴스레터에서 좀 겹치는 부분, 겹치는 글들, 네,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해 나오는 그런 서베이 있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네네. 서베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제 그런 정도 파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신입 개발자 채용 계획이 궁금하시대요. 이거 답변 달아주셨네요. 캠퍼스 엑데이랑 저희 인턴 매년 개최하고 있어서 네,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글레이스 블로그에도 이거 인턴 진행하신 분이 후기 남기신 글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하시나요? 네. 다들 저러실 것 같은데 저 답변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저 작년에 조직 내 핵데이도 했었죠. 맞아요. 헬님이 재밌었어요. 그때 작년에. 태국이었나요? 태국에서 맞아. 원격으로 발표를 하셨죠. 아, 네. 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고 그때 원격으로 발표를 했었죠. 생소하게. 역시 선구자적이네요. 상우님은 주로 사이드 하세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세요? 요새 저도 똑같이 바빠가지고 사이트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토익 프로젝트로 뭐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는 그냥 토익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하나씩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음, 요새는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걸 주문했어요. 라즈베리 파이 주문해가지고 오, 집에서 스마트 미러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아, 뭐예요? 뭐를 비춰주나요? 하스크립트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네, Node.js죠. 저 파이썬일 거예요. 아마. 그 지금 아예 올라 있더라고요, 오픈 소스로.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보려고. 그럼 거울도 있나요?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 거울 실제 거울이 아니고요. 아, 그 그냥 큰 모니터를 하나 이제 모니터요? 안 쓰는 모니터에다가 위에 이제 필름 하나 덧붙이면은 아, 거울이 되는구나. 예, 거울도 되고 이제 아, 뒤에서 그 음, 디스플레이도 같이 보이고 하더라고요. 오, 여러분 잠깐 재밌겠다. 거울 얘기는 그만하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그 줌의 Q&A 기능에 누가 길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여기도 이런 게 어, 있군요. 이분은 약간 경력이 되시는 분 같아요. 어디에 올라왔나? 음, 그 밑에 줌, Q&A 탭이라고 있어요. 네. 주변 개발자, 아하. 이분이 기술 준비, 아하. 무슨 사연인지 알 것 같아요. 점점 맞아. 시니어가 되고 이제 결혼하고 음, 막 하면 주변 사람들이 스터디 하자 해도 이제 시간 없다, 힘들다, 약간 그러잖아요. 약간. 이게 약간 에스퍼스에 이제 올라왔다.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슬퍼. 저희 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연차가 많이 업무를 같이 하다가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스터디 활발하게 되고, 경험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차츰차츰 결혼을 한두 분씩 하고 계시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희 조직의 전체적인 흐름이. 근데 이제 그거에 또 상관없이 신입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저희 조직 채용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5배로 조직 규모를 늘리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섞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개발자들이 쭉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점차 이렇게 다 같이 시간이 부족해서 정체되고 분위기도 스터디 같은 거에 많이 시간을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좀 신입도 막 계속 채워지고,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보통 스터디를 진행할 때 점심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점심을 이제 먹기 직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스터디를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이게 다 개인의 선택이라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장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희는 몇몇이 이제 좀 바빠서 스터디를 안 하고 싶더라도 다른 분들이 스터디를 계속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질문 올려주신 분이 이제 본인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스터디를 꾸려나가길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저희 조직 문화는 그런 걸 하기에 좋은 상태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드 프로젝트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주말에 이제 그 입사 동기들이랑 그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이제 개발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말에 이제 뭐한 두세 시간 모여서 이제 개발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해졌는데, 대신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저희 서비스 관련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러스트에 좀 관심이 생겨서 아까 그 스택 오버플로우 서베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5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언어로도 러스트가 치고 올라와서 좀 궁금해서 요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결국 업무 시간 내에서 진행을 하니까 따로 이제 굳이 회사 끝나고 나서도 이 개발을 보면 좋긴 하지만, 네,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술들도 적용을 해보고, 그 기술을 꼭 완벽하게 알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알아야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또 각자 좀 학습을 해서 좀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지치지만 않으면 사실 조직 내에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오시면 좋겠네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OCC 뭐라고 뭔가 써있었는데? OCC, 예. OCC 열 겁니다, 곧. 지원해주세요. 네, OCC 열린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따로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면. 아, 맞아요. OCC 안 타도 돼요. 보니까 그냥 메일로 보내서 바로 전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시간이 벌써 3시 13분입니다. 1시간 13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나중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다 정리해서 네, 저희 미디엄 블로그에 다 게재할 테니까 나중에도 봐주세요. 잠시만요.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질문이 또 올라왔대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중요해요? 마지막 한 질문. 저거를 아마 대학생, 지금 이제 취준생이시면은 요즘 좀 유행인 게 그 개발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깃허브를 되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두신 분들이 맞아. 계셔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진짜. 사실 그걸 이제 저희가 다 훑어보거든요. 훑어보는데 그 양이나 이런 거는 보면 티가 나고요. 좀 깊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본인을 좀 더 증명하기가 쉬운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대신 질문이나 뭐 코딩 테스트에 잘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집중될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잘 대답하고 많은 고민을 한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맞아요. 따라한 이런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 부트캠프가 그쵸. 많아지면서 거기 수강생들이 약간 일봉요연적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런 네. 클론 깃허브 코딩 막 되게 많이 바꾸고. 들어오는데, 네. 클론 음. 코딩은 사실 그냥 한번 해봤다의 느낌만 있는 거지, 좀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부분만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사실 그게 이제 근데 뭐 그런 건 자기소개 글에 재밌을 들어갈 것 수 같아. 있고, 그 약간 오픈소스, 유명한 오픈소스 기여를 한다던가 좀 그게 더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 최근에 인턴 네.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본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대부분으로 인턴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1일 1커밋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우. 그 히트 그 대단하시다. 기터브 히트맵에 이제 초록색이 빼곡하게 맞아, 맞아. 있는 그런 아, 거나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 이런 걸 굉장히 거의 지원하신 분들 기본 음, 가면은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아니면 음, 저기 무슨 유명한 유튜버들이 강의했던 그 따라한 것들 음, 결과물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본인이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질문을 드려보면은 본인이 작성했던 거 똑같이 질문을 해도 면접에서 답변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냥 영상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보다는. 음. 마음에서 우러난 코드. 영혼이 담긴 코드. 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9분의 참가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네? 계속 계셔도 네. 돼요. 어차피 이 웨비나는 호스트가 나가면 끝나니까 호스트 계속 계셔도 됩니다.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오후에 또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아마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또 비슷한 섹션들을 지금 막 하고 있을 테니까, 예, 저희 맞아요. 것만 보고서 뭐 쉬러 가시지 마시고, 다른 거 틀어놓고서 그냥 듣기라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부서들 섹션들 많으니까요. 네, 다른 부서도 맞아. 사내 네이버 부서 말고 다른 회사 분들도 이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온라인 부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